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보통 제가 월말에는 꼭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12월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부랴부랴 급하게 영상 찍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참 재미없죠. 특히 지난 11월 말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퀀트 영상에서 11월 달도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안 좋았습니다. 저 역시 손실 금액이 꽤 컸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부인해 오다가 180도 스탠스를 바꿔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테이퍼링을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훅 더 떨어진 거죠. 사실 누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목화되면서 이제 확실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더더욱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료 골라내는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달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계속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미는 음악인데 밴드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타만 13대니까 매니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취미는 완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공부입니다. 막 외우고 시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고 그게 흥미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파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런 각각의 기술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까 생각하고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전 장기간 적립식 투자 상품으로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누가 저보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할 딱 한 개의 투자 상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나스닥에 투자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만큼 미래는 테크 기업들에게 달려있고 그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다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ETF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기존의 여러 영상들에서 달러 혹은 달러 기반인 미국 주식형 상품들이 우리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11월 달 제 연금 계좌는 4.42% 수익이네요. 올해 누적 수익률은 24.91%입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정반대로 갔었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11월 초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5% 늘고 금은 비중이 5% 줄었습니다. 구리만 가지고 있던 것도 금속 선물로 바꿨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가상자산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자산들에서 마이너스 난 거 가상자산 쪽에서 간신히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 NFT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NFT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NFT라는 게 현재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이더리움을 대체하려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기존에 나왔고 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더리움만 조금씩 적립식 투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저는 마이너스 3.68% 이렇게 손실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4.43% 떨어졌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제 주식 비중들 중에 퀀트로 돌리는 국내 주식 비중이 30%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본격 상승장에서 퀀트 비중을 확 실어도 늦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상황 보면서 최대한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누적 수익률은 15.01%입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29%네요.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쭉 해오셔서 수익을 크게 보셨던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올해 초나 아니면 올해 중반에 투자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실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투자 자체를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 그걸 역행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버티다가 상승장 때
벌면 되는 거죠. 만약 투자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이후에 그 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법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엘 그린블라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법 공식이 뭐 유효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책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에게 마법 공식보다 더 편하고 쉽게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원칙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백테스팅 해봐도 마법 공식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투자는 거의 없기도 합니다. 마법 공식은 간단한 투자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방법이죠.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다만 추측하는 거죠. 돈을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리스트로 쭉 나열을 합니다. 저는 이 중에 돈 잘 버는 것의 지표로 ROA를 적용을 합니다. 또 저평가된 기업의 지표는 펄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쉬운 지표들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 자료를 이용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시점 바로 전인 2007년 중반부터 최근 코로나 뻥튀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코로나 충격 이후 코스피가 원상 회복을 한 시점인 2020년 8월까지 시가총액 하위 20% 종목들을 대상으로 마법 공식을 적용한 겁니다. 40종목 투자 시 연간 복리 수익률 20.03% 나왔네요.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아래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률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같은 전략으로 10종목만 투자할 경우 무려 마이너스 72.62%까지 떨어집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전략과 방법, 이 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퀀트 전략이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내 생각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의 원칙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한다 라는 거죠. 이러한 MDD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퀀트를 섞는다면 이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는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이번 11월까지 올해 40종목 투자할 경우 가장 수익률이 좋았는데 11월 30일 기준으로 연간 최대 MDD를 찍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마법 공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누적 수익률은 31.09%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젠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료 백테스팅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나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퀀트 투자를 하실 때 사실 핵심은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올려드린 엑셀로 해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제 자료는 영상 하단 제 블로그 링크에 달려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자산 배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즉 12월 달에는 코인 관련 영상들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 그러니까 뭐 코인을 가지고 약간 뭐 퀀트식으로 우리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를 위해서 가치 평가 방법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나 그것을 대체하려는 여러 플랫폼들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부디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투자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자산 배분해 놓으셨다면 그냥 들여다보지 마시고 놔두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